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작은 칩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전쟁의 핵심 무기를 만드는 숨은 강자, FST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대체 어떻게 반도체 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 숨은 강자의 비밀,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봐야겠죠? 우선 FST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핵심 기술, 바로 펠리클과 칠러가 대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장사는 잘 하고 있는지, 매출 구조랑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반도체 시장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라는 칼을 갈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FST, 그러니까 FST는요, 1987년에 설립됐어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으니까 말 그대로 업계의 숨은 강자라고 부를만 하죠. 근데 FST가 진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공장에는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 같은 재료도 필요하고,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쓰는 핵심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FST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직접 만들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 같은 소모품부터 엔진 같은 핵심 부품까지 다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요. 기술적으로도 시너지가 나지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비결인 거죠. 그렇다면 FST의 사업을 떠받치는 이 두 개의 큰 기동, 즉 소모품과 장비의 대표 주자는 과연 뭘까요? 바로 펠리클과 칠러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근데 이게 없으면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펠리클,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거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에 붙이는 보호 필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반도체 회로의 원본 필름 역할을 하는 포토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싸고 정교하거든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만 딱 앉아도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그대로 불량이 될 수 있어요. 펠리클은 바로 이 비싸고 소중한 포토마스크를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는 초정밀 보호막인 셈입니다. 자, 다음은 칠러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백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만 생겨도 생산 효율, 즉 수율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칠러는 마치 초정밀 하이테크 냉장고처럼 공정 장비의 온도를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반도체 품질을 위한 온도 지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FST의 아주 영리한 사업 전략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저울의 한쪽에는 펠리클처럼 꾸준히 팔려나가는 소모품을 올려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고요. 다른 한쪽에는 칠러처럼 반도체 공장이 새로 생길 때마다 대규모로 들어가는 장비를 올려서 미래 성장성을 챙기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이상적인 균형입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균형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증명되는지 매출 구조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거의 황금 비율입니다. 재료 부문이 약 55%, 장비 부문이 약 45%. 어느 한쪽에 확 쏠려 있지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잠시 주춤해서 공장 짓는 걸 줄이면 장비 매출은 좀 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꾸준한 재료 매출이 회사를 버티게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재료 쪽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대규모 장비 수주가 실적을 확 끌어올려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똑똑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반기 동안 FST는 약 1,4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꽤나 견고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출에서 원가랑 인건비 같은 판매 관리비를 싹 빼고 남은 영업이익은 약 4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본업인 펠리클과 칠러 사업에서 이익을 잘 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종 성적표인 당기순이익은 약 3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물건 팔아서 번 돈, 즉 영업이익은 흑다인데 왜 최종적으로는 적자가 났을까요? 쉽게 말해서 본업인 반도체 장사 자체는 잘했지만 그 외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낸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했던 것에서 손실이 나는 등 사업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최종 성적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 이 회사의 본업 경쟁력은 여전히 튼튼하구나. 하지만 사업 외적인 재무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겠구나.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ST는 이런 재무적인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R&D, 즉 연구개발 투자에 있습니다. FST의 연구개발은요, 정확히 미래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EUV 기술인데요.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한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FST는 바로 이 EUV 공정에 꼭 필요한 펠리클과 관련 장비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 반도체 시장에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벌어들인 돈의 10%가 넘는 무려 10.52%를 다시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이 정도 R&D 비중은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미래 기술에 대한 이 회사의 확신과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FST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더 큰 그림인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FST의 미래는 반도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곧 FST의 펠리클과 칠러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펠리클과 칠러라는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가진 FST는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차세대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서 미래 시장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FST 파헤치기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